조선 어느 고을 홀로 상단을 일으켜 세운 과부 옥년에게 원님의 손길이 뻗쳤습니다. 처음엔 거래였지요. 공납품을 빼돌리는 원님과 이익을 나누는 거래. 하지만 원님의 욕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측실로 들어오라는 협박이 시작됐지요. 상단은 흔들리고 거래처는 발을 뺐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옥년은 결국 옷을 정갈히 차려입고 관아 별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당 훈장이 낫을 들고 관아로 달려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한양에서는 아무도 몰랐던 가마 한 대가 조용히 고을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옥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설화조선에 오신 걸 환영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소문이란 것은 발이 없어도 잘도 달리는 법이었지요. 이 고을 수령이 부임한 것은 3년 전 일이었습니다. 처음 부임하던 날, 관아 대청마루에 서서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백성을 살피는 목민관이 되겠노라고. 마을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안악들은 이번 원님은 좀 다르겠다며 속삭였지요. 그런데 욕심이란 것은 한꺼번에 오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 하나였지요. 창고지기가 공납품 목록에서 비단 한 필을 슬쩍 빼두었을 때 원님은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이듬해엔 직접 창고지기를 불러 귓속말을 했지요. 세 번째 해에는 귓속말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 하나면 좋겠으니까요. 사실 이 원님은 한양에서 변변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처가가 명문가였지요. 그 덕에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조정에서 회의가 열려 처가 쪽 사람들이 한마디 할 때 그는 늘 한 발 뒤에 서 있었지요. 아무도 그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능력으로 올라간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수모가 쌓였지요. 지방 수령으로 내려온 것도 어찌 보면 한양에서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을에서는 달랐지요. 그가 한마디 하면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맛을 알아버렸지요. 돈도 여자도 결국은 그 맛의 연장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무시당하던 남자가 이곳에서만큼은 가장 높은 사람이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탐욕이란 그렇게 발소리 없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작거리 한복판에 옥년의 상단이 있었습니다. 서방을 잃은 지 3년째 되던 해, 옥년은 서방이 남긴 빚더미와 낡은 창고 하나를 미천 삼아 장사를 시작했지요. 옥년의 서방은 한량이었습니다. 혼이 난 날부터 집에 붙어 있는 날보다 밖으로 나도는 날이 더 많았지요. 기방이니 주막이니 어울리는 사람들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옥년은 그 남자 뒤치다거리를 혼자 다 했지요.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서방의 싸늘한 시신이었습니다. 결국 술에 절어 타지에서 객사를 한 것이었지요. 슬프지도 그렇다고 홀가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허탈할 뿐이었지요. 이 사람 뒷감당을 하느라 다 써버린 세월이 아까웠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과부가 무슨 장사냐고. 하지만 2년이 지나자 혀를 차던 사람들이 옥년의 상단 앞에 줄을 서고 있었지요.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물건의 가치를 꿰뚫어 보는 눈, 사람의 속내를 읽는 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낮 동안의 이야기였습니다. 상단문을 닫고 불을 끄고 혼자 남으면 낮 동안 어디엔가 밀어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슬픔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했지요. 남편 때문에 슬픈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낭비된 세월이 억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끔 너무 무거웠지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고 조용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악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무너지면 끝이야.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끝이야. 3년 동안 매일 밤 혼자 되뇌던 말이었습니다. 원님의 심부름꾼이 찾아온 것은 그의 봄이었지요. 원님께서 저녁에 좀 들르시겠다 합니다. 하던 일을 잠깐 멈췄습니다. 잠깐뿐이었지요. 알겠네. 준비하고 있겠네. 심부름꾼이 나간 뒤
장부를 펼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느다란 붓으로 거침없이 써내려갔지요. 그것이 두 번째 장부의 첫 장이었습니다. 옥녀는 그 사실을 혼자만 알았지요. 그날 저녁 원님이 찾아왔습니다. 술상을 차려 맞았지요. 좋은 술, 소박하지 않은 안주, 그리고 조금의 거리감. 원님은 그 거리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옥년, 나와 거래 하나 하지. 어떤 거래를 말씀하시는 건지. 나라에 올라갈 진상품을 내가 다른 곳으로 팔 거라. 차액은 반반으로 하면 좋겠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지요. 실은 이미 대답을 정해놓은 표정이었지만 원님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위험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골 샀더니라 누가 감히 뭐라 하겠느냐. 뒤는 내가 봐줄 테니 너는 일처리나 확실히 하거라. 원님이 손을 뻗었습니다. 옥녀는 그 손을 가볍게 피했지요. 아이, 거래 먼저 확실히 하고요. 원님이 웃었습니다. 이 여자를 머지않아 갖게 될 거라 확신하면서 웃었지요. 옥녀는 속이 들키지 않게 애썼습니다. 한편 박 훈장은 마루에 앉아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있었지요. 호라비인 그는 6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그의 부인은 몸이 허약한 여자였지요. 혼인하고 몇 해가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겨우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몸이 허약해 위험하다고 주변에서 다들 말렸지요. 하지만 여인으로서의 소임을 생각한 부인은 기어코 낳겠다고 고집을 피웠지요. 결국 아이와 함께 생을 다했습니다. 산고를 버티지 못했지요. 훈장은 그 뒤로 혼자였습니다. 부인이 죽은 뒤 오래 자책했지요. 더 말렸어야 했는데,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 자책 안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부인과 혼인하기 전부터 그리고 혼인 후에도 가슴 한켠에 옥년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그 죄책감이 아내의 죽음과 뒤엉켜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더 가만히 있었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자기에 대한 벌인 것처럼. 하지만 훈장의 가슴 안쪽 어딘가에는 옥년과 관련된 오래된 상처가 하나 있었지요. 20살 무렵이었습니다. 같은 고을에 살던 시절 서로 좋아했지요. 훈장은 그때 아직 서당 학동이었고 옥년은 인근 마을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집안의 차이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두 집안이 등을 돌린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지요. 훈장 집안이 영모에 연루된 먼 친척 때문에 눈총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옥년의 아버지는 딸을 다른 고을 선비에게 시집 보냈지요. 이별이라고 부를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옥년이 가마를 타고 떠났고 훈장은 그것을 먼 발치에서 보았습니다. 뛰어가지 못했지요. 아니,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훈장은 혼인을 했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옥년이 고을 근처로 돌아왔지요. 같은 저작거리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지요. 20살의 기억이 너무 선명한 채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훈장은 상단 앞을 지날 때마다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눌러버렸습니다. 그때도 못했던 사람이 지금 무슨 낯짝으로. 그렇게 또 포기했지요. 원님의 가마가 옥년 상단 앞에 멈추는 것을 본 것은 그 저녁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마 앞에 서 있는 원님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혼자 발길을 돌렸지요. 집에 돌아온 뒤 붓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 써야 할 것 같으면서도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지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 20년 전 떠나던 가마를 바라보던 그때와 지금이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으니까요. 한편 옥년과 사또의 거래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에는 이득이 되는 듯 했지만 점점 늪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지요. 처음 몇 달 동안은 거래가 순조로웠습니다. 공납품은 계속 새어나갔고
원님의 뒷주머니는 불었지요. 옥년의 상단도 번성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거래였지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에는 바닥이 없는 법이었습니다. 2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지요. 사또는 거래를 위한 눈빛이 아니라 자신을 탐하는 눈빛으로 변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술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평소보다 가까이 몸을 기울였지요. 원님의 눈에 옥년은 남달랐습니다. 한양의 본부인은 처음부터 그를 아래로 보았지요. 처가 덕에 올라온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옥년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를 원님으로 대했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권력과 여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손에 넣는 것이 한양에서 무시당하던 자신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지요. 옥년아, 이제 거래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나으리, 거래는 거래이옵니다. 너를 즉실로 들여 호의호식하게 해주고 내 상단을 내가 평생 지켜줄 것이야.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안 됐지요. 지금 이 순간 표정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이 남자는 약점을 잡을 것입니다. 그것을 옥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웃었지요. 입꼬리를 올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큰 말씀을. 시간을 좀 주세요. 원님이 나간 뒤 상단문을 닫고 등불 하나만 켜둔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저작거리가 저물어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처음에 이 거래를 시작했을 때는 자기가 원님을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뒤집히고 있었지요. 덫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덫 안에 자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두 번째 장부를 펼쳤습니다. 날짜, 물건 이름, 수량, 행선지, 석달치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한 줄 한 줄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요. 오늘 처음으로 그 사실을 장부 속에 묻었습니다. 잘 숨겨서 넣었지요. 며칠 뒤 원님이 신복을 보내 상단을 단속했습니다. 세금이 밀렸다는 핑계, 장부가 불투명하다는 핑계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단속 관리가 장부를 내놓으라 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장부를 꺼내 관리 앞에 펼쳐 보였지요. 원님에게 보여주는 장부였습니다. 깔끔하고 빈틈이 없었지요. 관리는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옥년은 그들을 향해 태연하게 웃어 보이며 장부를 닫았습니다. 그 모습을 훈장이 멀리서 보고 있었지요. 저렇게 혼자 버티고 있었다니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과 함께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20년 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지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미는 걸 참아내며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힘없이 집을 향해 골목길을 걷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앞쪽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원님의 신복과 창고지기가 나누는 이야기라는 알게 되었지요. 물건 이름, 수량, 날짜, 행선지, 공납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그 거래의 한쪽 끝에 옥년의 상단이 있다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듣게 되었지요. 한참이 지나 골목이 조용해진 뒤에야 움직였지요. 군장은 뛰는 가슴을 안고 빠른 발걸음으로 서둘러 서당으로 돌아와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적을 내용이 넘쳐났지요. 날짜부터 시작해서 들은 것을 전부 적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지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쓰고 나서 오래 앉아 있었지요. 어릴 적 같은 스승 밑에서 동문 수학하던 친구 하나가 한양 감찰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사이였지만 그 친구라면 이것을 좌시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추었지요. 옥년이 그 거래 안에 있었으니까요. 편지를 올리면 옥년 씨도 다친다. 그날부터 고발장을 서랍 안에 넣어두고 열지 않았습니다. 봉투도 쓰다가 멈추었지요. 친구의 이름 석자 위에 붓이 멈춰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서랍을 열고 닫기를 반복했지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그 조금이 한 달이 됐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랬지요. 조금만 더 하다가 가마가 떠났습니다. 한편 사또의 부인 정 씨는 신혼 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혼인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남편의 눈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챘지요. 사람이란 감추려 할수록 더 잘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감추려 하지도 않았지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굴었습니다. 아녀자가 바깥일까지 관심 갖지 말라는 식이었지요. 울어도 보았고 따져도 보았습니다. 결국에 모든 걸 체념하게 되었지요. 그것이 제일 현명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하인을 시켜 남편의 바깥일을 낱낱이 알아오게 했습니다. 가져다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지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부인 정 씨의 서랍장 안에는 남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가 가득 쌓여 있었지요. 지금 부올에서의 주요 소식들고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보고가 올라왔지요. 공납품 이야기, 그리고 상단 여주인 이야기. 여자 이야기는 새로울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납품은 달랐지요. 일이 잘못되면 집안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일이었지요. 마지막으로 남편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지요. 하지만 부인 정 씨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을로 직접 내려가기로 한 것은 그 보고가 올라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을 이제 내려놓기 위한 것이었지요. 가마 안에서 고을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지요. 언제부터인지 남편에 대한 감정은 무감각했습니다. 가마가 관아 앞에 멈추었지요. 한편 옥녀는 고을 사또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압박이 며칠째 계속되었지요. 상단 단속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이런저런 트집을 잡았지요. 거래처 몇 곳이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 상단이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옥년에게 남은 선택지는 둘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거나 사또의 첩실로 들어앉거나. 그런데 마냥 끌려가고 싶지는 않았지요. 황혼 무렵 단장을 시작했지요. 거울 앞에 앉아 분을 바르며 자기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굴욕감이 겹쳐졌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거울을 보고 있을 때 문 밖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훈장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오늘 원님한테 가는 거 맞소? 그런데 훈장님이 웬일이세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위험한 짓은 하지 마시오. 그냥 버티고 나오기만 하시오. 무슨 말씀이세요? 어릴 적 함께 수학하던 동무가 한양 감찰부에 있소. 내가 열흘 전에 편지를 보냈소. 공납품 빼돌린 것, 날짜, 양, 내가 들은 것 전부 적어서. 그 친구라면 아마 좌시하지 않을 거요. 그 친구가 내려오면 사또는 감찰 대상이 될까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지요. 옥년 당신 이름은 없소이다. 다만 내가 들은 것만 적었으니 너무 걱정은 마시오. 옥년이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서당 앞에서 저작거리에서 언제나 멀리서만 보던 사람이었지요. 훈장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왜 갑자기 저를 도우시려는 거죠? 갑자기가 아니오. 진지게 했었어야 했던 일인데. 옥년 씨 이름이 걸려 있어 망설이다가 좀 늦었소. 더 일찍 했어야 했는데. 이번에도 늦었구려. 미안허. 이번에도라는 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옥년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지요. 20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라는 것을.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마주 서 있었습니다. 황혼빛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지요. 옥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요. 훈장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옥년이 불쑥 말했지요. 20살 때 기억나세요? 훈장이 굳었습니다. 가마 타던 날 아침에 숨어서 보고 계셨잖아요. 보았던 거요. 보았지요. 훈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20년 전의 담장 모퉁이가 지금 이 골목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왜 저를 붙잡지 않으셨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지요. 무능했던 그때의 나 자신을 수없이 원망하고 또 원망했소. 옥년이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요. 저도 뒤를 돌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아서. 두 사람의 눈빛이 잠깐 부딪혔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불꽃은 남아 있었지요. 오늘 밤 잘 버티고 나오시오. 그 말을 뒤로 하고 훈장은 돌아갔지요. 옥년은 그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다시 두 번째 장부를 꺼내 보았습니다. 펼쳐서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이걸 보여주면 사또도 끝이야. 다시 책상 위에 거울을 올려놓았습니다. 단장을 마저 끝냈지요. 이번에는 거울 속 얼굴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은 어느 틈에 사라졌고 차갑고 맑은 것만 남아 있었지요. 장부를 접어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지요. 옥년이 관아에 도착해 하인을 따라가 보니 흡족한 얼굴의 사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왔느냐? 왜 이리 내 속을 태우는 게야? 옥년은 말없이 술을 따랐습니다. 원님이 손을 뻗어 옥년의 손을 잡았지요. 옥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옥년의 심란한 마음을 아는지 촛불이 흔들렸지요. 그 순간 밖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소란스러운 곳은 관아의 정문이었지요. 가마 하나가 멈추었고 거기에 부인정 씨가 서 있었습니다. 문지기는 사색이 되었지요. 부인정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또께 어서 아래 거라. 하인이 헐떡이며 별채로 달려갔지요. 소식을 들은 사또는 흡족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재가 되었습니다. 뭐, 하필 지금이란 말이더냐? 에이 참. 옥년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지요. 천천히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나으리, 저는 이만 가봐야겠네요. 옥년아, 잠깐만 기다려보거라.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사또를 보았지요. 아참, 그리고요, 나으리. 품에서 장부를 꺼내 사또에게 주었지요. 나으리, 이것을 잘 읽어보세요. 나으리가 그렇게 찾으시던 그동안의 우리의 거래 내역이랍니다. 처음부터 빠짐없이 적어 놓았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내년이 감히 나를 능멸하려느냐? 사또의 분노를 뒤로하고 별채를 빠져나왔지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마자 멈추었습니다. 담벼락에 등을 기댔지요. 숨을 한 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차갑고 맑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떨림을 억누르는 것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난 거야. 옥년은 담벼락에 기대어 오래 서 있었지요.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쑤놓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지요. 골목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거친 발소리였지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관아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지요. 손에는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훈장임을 느낀 순간 옥년의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지요. 저 사람이 대체 어쩌려고. 옥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소리치며 말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냥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서서 훈장을 걱정하고 있는 자신을 느꼈지요. 훈장님은 별일 없을까? 옥년은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관아 대청에서 사또와 부인정 씨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촛불 하나가 쓸쓸하게 타고 있었지요. 사또는 그 불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인 정 씨는 남편을 보고 있었지요. 남편이 이 고을에 부임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대청위에서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던 그 사람. 백성을 살피는 목민관이 되겠노라던 그 사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때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부임하고 달포 정도 뒤에 사람을 시켜 이 고을 분위기 좀 알아오라 했지요. 아녀자가 감히 서방의 뒷조사를 시키다니? 암탉이 울면 집안은 망한다는 걸 모르는 게요? 수탉이 제대로 했다면 암탉이 울었을까요? 많은 사건 중에 공납품에 대한 얘기가 들리더군요. 자칫하면 패가망신하리리라 차마 묵고할 수가 없더군요. 그건 오해요, 부인. 대감, 장사치년을 데려와 삼자대면을 할까요? 사또는 입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요. 부인정 씨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지요. 별채에서 여자가 나오던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진상품 문제로 얘기 중이었어. 부인정 씨가 일어섰고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그냥 지쳐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쉽고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가 봅니다.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사또는 부인을 차마 불러 세우지 못했지요. 이 사람이 단순히 화풀이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미 다 끝내놓고 확인하기 위해 왔다는 걸. 문이 닫히고 찬바람이 얼굴에 스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자신의 왕국이라고 생각했던 이 고을마저도 결국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물처럼 빠져나갔지요. 사또는 손으로 얼굴을 묻었습니다. 촛불만 홀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 시각 훈장은 서당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부는 하고 왔지만 마음이 놓이질 않았지요. 불안한 마음에 애꿎은 담뱃대만 빨아댔습니다.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녀를 믿고 싶었지요. 편지도 보냈고 할의를 했으니 모든 게 잘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불안했습니다. 자꾸 머릿속에서 사또 품에 안기는 옥년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장면이 떠올라 사실처럼 각인되기 시작했지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지요. 분노인지 자괴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아무것도 못했던 자신이 떠오르며 피가 역류하고 있음이 느껴졌지요.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당 끝에 낫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무작정과 나를 향해 달렸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달렸지요. 어쩌면 20살 시절 자신에 대한 분노였는지도 모릅니다. 관아 정문 앞이었습니다. 낫을 든 채 헐떡이며 달려온 훈장이 멈추었지요. 문 앞에 가마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지요. 고운 옷차림에 자세가 고닫고 한양에서 온 명문가 사람의 품새였습니다. 그 여자가 낫을 든 훈장을 보았지요. 훈장도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잠깐 아무 말도 없었지요. 여자가 훈장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헝클어진 가세, 거친 숨, 그리고 낫을 들고 분노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도 부인정 씨는 조용히 말했지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낫은 넣어두시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한같은 것이 느껴져 등골이 오싹했지요. 이 여자도 오랫동안 견뎌온 사람이라는 걸.
군장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지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낫이 땅에 떨어졌지요. 군장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요.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지요. 나는 아직도 20년 전 그곳에 서 있는 것인가. 군장은 처음부터 옥년을 붙잡고 말렸어야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마루에 걸터 앉아 곰방대를 물었습니다. 곰방대를 빨며 후회만 하다가 결국 옥년의 집으로 향했지요. 군장의 모습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옥년은 훈장을 생각하며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밖에서 훈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년, 자고 있어? 너무 반가워서 시름이 사라지고 가슴이 뛰었지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가에 서서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괜찮은 거요? 궁금해서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소. 미안하오. 저는 괜찮아요. 사실 많이 걱정했소. 장부는 쓴 거요? 사또에게 주고 왔어요. 얼굴이 볼만하더군요. 훈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하시었소. 아주 대담하구려. 옥년이 작게 웃었지요. 훈장 어른은 왜 그러셨어요? 무얼 말하는 거요? 훈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아 모퉁이에서 봤어요. 쓸쓸히 돌아오시는 것도 보았답니다. 그걸 보았단 말이오? 너무 부끄럽구려. 옥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사실 너무 기뻤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서요. 짧은 침묵이 흘렀지요. 새벽을 알리는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요. 산자락 끝에는 새벽빛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돌아가려다가 멈추더니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옥년, 20년 전 당신을 붙잡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었소. 다시는 그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소이다. 옥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지요. 오늘 낫을 들고 달려갔을 때 사또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인과 마주쳤소. 그녀는 낫을 내려놓고 그냥 돌아가라 하였소. 그 말에 나는 낫을 내어놓았고 돌아서게 되었소. 그 말이 새벽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지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옥년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서방을 잃고 혼자 버텨온 세월과 2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씻겨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은 떠들썩해졌습니다. 훈장의 편지를 받고 감찰관이 내려온 것이지요.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다가 고발 편지 한 통으로 다시 만난 동문이었지요. 두 사람이 마주쳤을 때 할 얘기는 너무 많았으나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굳게 잡고 지난 세월을 가슴으로 토해내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또의 조사는 증거들이 차고 넘쳐나 빠르게 이루어졌지요. 군장의 편지와 옥년의 장부 두 가지가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았지요. 놀랍게도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진 걸 보면 훈장의 편지는 겉으로 보이는 형식일 뿐 처가에서 버림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또는 그날로 포승줄에 묶여 한양으로 압송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 앞에 모여들었지요. 포승줄을 맨 사또가 끌려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도 크게 웃지도 욕을 퍼붓지도 않았지요. 그냥 쓴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부인 정 씨가 한양에 도착한 얼마 뒤였지요. 이런 걸 보고 인생무상이라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시끄러웠던 마을이 조용해졌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군장이 옥년의 집 앞에 다시 선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멀끔히 차려입은 모습이었지요.
평소에 걸치고 다니던 낡은 두루마기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빤 옥색 도포의 갓을 반듯하게 썼지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치다 한 번씩 쳐다봤습니다. 훈장이 저렇게 차려입은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문을 두드리기 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이 앞에 서서 망설이기만 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당당하게 서 있었지요. 그리고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놀라 모습으로 옥년이 나왔지요. 문가에 서서 훈장을 보았습니다.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을 한번 훑어보았지요. 훈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옥년 면목이 없소만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을 돌아서 힘들게 온 사람의 말이었지요. 옥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훈장의 얼굴을 오래 보았지요. 차려입은 옥색 도포와 반듯한 갓. 그리고 항상 멀리서만 지켜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량이었던 서빈 귀치닥거리를 하며 살아온 세월이 스쳐갔지요. 혼자 장사를 일으키려 했으며 사또의 압박에도 이를 악물었던 모든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함께라면 삶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처럼 가슴이 뛰고 있었고 봄 햇살 같은 따스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고 있었지요. 옥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장은 속으로는 뛸듯이 기뻤으나 겉으로는 표현을 절제하며 헛기침만 흘렸지요. 혼인 날짜를 잡은 것은 이른 봄이었습니다. 옥년이 서당 훈장과 혼인한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펴졌지요. 사또와 노란한 여자가 훈장과 혼인한다고 처음에는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진실이 밝혀졌고 수군거림은 오래 가지 않았지요. 사또가 어떤 짓을 했고 옥년은 어떻게 혼자 살아왔는지를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당 훈장이 낯을 들고 관하로 쳐들어갈 만큼 옥년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날 밤 그 골목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보았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옥년의 사연을 잘 알고 옥년을 아끼던 장터 할멈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지요. 서당 아이들의 어머니들도 찾아왔지요. 혼인날 입으라면서 비단 한 필씩을 들고 왔습니다. 옥년이 손사래를 쳤지요. 하지만 어머니들은 웃으며 비단을 두고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훈장은 그 모습을 보고 말없이 헛기침만 뱉었지요. 혼인 전 두 사람은 가끔 저작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어색했지만 마음은 설레었지요. 너무 반갑고 좋기는 하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날도 훈장은 옥년이 보고파서 상단 앞을 지나다가 옥년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부끄러움도 잊어버린 훈장은 옥년에게 성큼 다가가서 짐을 받아들었지요. 옥년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어쩌려고 이러시오? 뭘 어떻소? 양반 체면이 대수겠소, 허허허. 전과 달리 체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그날 저녁 옥년은 훈장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인은 매화꽃이 흩날리는 봄날에 치러졌지요. 혼인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잔치에 나와 있었습니다. 장터 할머니, 서당 아이들의 어머니들, 다들 기뻐하며 혼인을 축복해주고 있었지요. 훈장과 옥년이 마당에 마주 섰습니다. 20년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아온 인연이라 두 사람의 감회는 남달랐지요. 옥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훈장 역시 힘들게 눈물을 참아내고 있었지요. 이른 봄이었으나 봄볕은 따뜻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갈 무렵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외쳤지요. 아들, 딸 많이 낳고 백년해로 하시오. 그러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났지요. 웃음소리도 났습니다. 울먹이는 안악도 있었지요.
순식간에 공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만감이 교차하며 마음이 따뜻했지요. 옥년의 눈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훈장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하늘도 두 사람의 머리 위에 청명한 하늘을 쑤 놓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인연이라는 것은 모든 걸 뛰어넘어 다가오는 것이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